김혜경 씨의 남편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내일 오후 2시에 선거법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의도 정말 폭풍전야 같은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혐의 크게 두 가지인데요. 대선 후보 시절에 방송에 나가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하위 직원이라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 이런 발언과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 국토부가 이를 협박했다 이렇게 말한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 유포라는 건데 맞습니다. 1심 선고의 핵심 쟁점이 이재명 대표 주장과 또 반박까지 일단 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거 국토부가 정식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고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지방 공공 이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니 마음에 안 들면 알아서 하시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토부는 협박범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중형이 내려질 것이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무죄일 것이다 라고 서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형 기준 보면은 명확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 법원도 이 기준에 따라서 선고를 내리는데 자, 기본은 징역 10개월 이하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가중되는 경우는 징역 8개월에서 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라가고요. 감경이 된다면, 감경 요소가 있어서 좀 감경이 된다면 벌금 7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가중 요소를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높을 때 이재명 대표는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김문기 씨 모른다. 그리고 국정감사장에서 지금 국토부로부터 박근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파성이 굉장히 높은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때 허위 사실이 후보자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때 대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종 전과가 있을 때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양형 기준을 보면 조금 가중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김용태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양형 기준에 따라서 법원이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지금 앵커께서도 잘 설명해 주지만 가중 요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전파성이 높은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봤을 땐 보여지기 때문에 가중돼서 저는 처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법리적인 해석하고 다르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나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이재명 대표에 100번 양보해서 정말 골프 한 번 쳤어도 모를 수도 있다고 칩시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직원 어떻게 보면 하위 직원이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분이 또 좋지 않은 선택을 했었고 또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서 얼마나 기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몰랐었다라고 해야 되는지도 저는 사실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도자로서의 저런 분이 야당의 대표, 물론 이제 야당의 뭐 당원분들이 선택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존중은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글쎄요, 지금 물론 이제 본인께서는 이재명 대표께서는 법리적인 어떤 본인의 법적 무죄를 위한 주장을 하실 수 있는 측면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지도자로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저는 뭐 점수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과거 판례를 보면 전파성이 강한 방송에서 거짓말을 하게 될 경우 엄정하게 더 처벌을 했는데 지난 2022년도 대선에 출마했던 바로 이 사람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으로 엄중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삼성 이병철 회장님을 만나서 그분의 아들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병철 회장님 소개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 비밀 보좌역이 되어 박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를 살 수 있는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자, 저 얘기했다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슷하 보입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전파성이 높은 공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건 같지만 네.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면 인식을 달리한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허위 발언을 통해서 지난 대선에서 비록 패배하긴 했지만 0.73%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완전히 바뀌었을 수도 있는 정도의 허위 발언이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까? 결국에는 김문기 씨를 자신이 안다고 했을 경우에 자신이 대장동과 관련한 어떤 비리에 연루될 것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백현동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자신이 이 용적률을 이렇게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외부에 있었다라고 해서 백현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사안이 국민 민심이 좋지 않고 네. 이 사안과 나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허위 발언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백현동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내용을 보면 나중에 25일에 1심 결과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증을 한 사람은 있는데 위증 교사를 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협박을 한 사람은 없는데 협박을 받은 사람은 있다. 이런 식의 논리로는 네. 사법부를 설득시키기가 어려울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방송 연설에서 나는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다라고 주장했던 전 대선 후보 허경영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고, 이건 이제 가중 요소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감경 요소가 적용된 경우도 있긴 한데요.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입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광진구 법조단지 존치 약속을 받았다라고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 8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허위성 인식했지만 선거에 영향이 미미했다라는 이유로 80만 원 형을 받았고 의원직을 유지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를 좀 예로 들고 싶어 하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추미애 의원의 애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법조단지를 법원행정처장이 존치해주기로 했다. 이건 사실의 문제잖아요. 네.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말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이고, 또 허경영 씨가 이병철 씨의 양아들이었다. 이건 사실관계잖아요. 양아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는 거니까. 근데 김문기 씨를 그 당시에 기억이 없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의 문제거든요. 허위 사실 공표죄지 허위 기억 공표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왜 그걸 기억을 못했냐, 같이 골프를 쳤는데 기억 못했냐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처벌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검찰이 국회의원들 후보들 모두 다 구속시키고 당선 무효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기억의 문제라고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네. 국토부의 공문을 통해서 네. 서류가 있는 그 협박과 관련해서는 이건 기억의 문제는 아니지 그래, 않습니까? 일단은 김문기 씨 문제는 기억의 문제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기 씨 몰랐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 돼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돼서 김문기 씨를 알았다라고 하면은 유권자가 어떻게 뽑고 몰랐다라고 하면 이렇게 뽑고 이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표현이 다소 과할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에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 계속해서 공문도 오고 VIP에서도 왔기 때문에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면 허위 사실이 안 되는데, 다소 과장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유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치인이라는 건 약간 과장되게 좀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대선 과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대를 공격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저는 유죄 판결을 하기는
법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 추미애 의원이 했던 이 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는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게 허위인 거고 다만 그렇죠. 이제 법조단체를 존치시키겠다라는 얘기는 한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아마도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행정처장이 법조단지를 과거 동부지방법원이에요. 존치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아마 추미애 의원이 건의를 한 걸 아마 약속을 했다 이런 네.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법원 행정처장의 진술이 있었겠죠.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예. 그래서 아마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사건 같습니다. 아마 근데 그 인식의 여부 문제는 또 이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김진성 씨가 이미 이재명 대표 재판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인물이 된 이후의 발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적으로 그냥 내가 이승훈 변호사 알아 몰라도 다른 제3자가 물어볼 경우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일상 대화 속에 기억이 안 난다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재판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혐의가 드러나고 뭐 등등의 이제 일련 과정 속에 김진성 씨를 몰랐다라고 한 발언은 김문기 씨. 김문기 씨를 김문기 죄송합니다. 씨는, 김문기 네. 씨를 몰랐다고 하는 발언은 다소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발언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의 기억은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뭐 컴퓨터가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옆 사람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비록 뭐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언정 기억을 가지고 처벌하는 건 뭐 이건 저는 만약에 이게 유죄가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 왕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